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아 스탁으로 이어지고요. 데일리아 스탁은요, 이데일리 오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블랙 먼데이 공포가 조금은 진정이 된 우리 증시의 모습입니다. 어제 거의 이 낙폭을 거의 대부분 만회한 상태이고요. 이 반등세가 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 정말 바닥이 좀 형성이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시초 흐름을 보고 어제 이제 마감이 투자 코칭에서 이제 시황 브리핑을 해드린 걸 조금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면 원래는 제가 이제 조금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120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2310선 정도 부분까지 찍고 반등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어제 마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시초 흐름을 보니까 갑자기 매도 수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한마디로 이제 이 장 전에 이제 종목들의 이제 시초가가 형성되는 흐름이 이제 한 45분 정도부터 8시 45분 정도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매도 흐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장전 시황에서는 국내 이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밸류에이션,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조금 증가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황글을 오늘 빨리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유를 딱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확정짓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슬슬 우리 이제 증시의 바닥력을 우리가 좀 이제 인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만약에 반등이 이어진다면 2424선을 만약에 내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24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재차 눌리면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2424선을 올라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증시는 반등의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부터 눈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서히 내가 좋게 생각하는 종목, 내가 이제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 이 코스닥도 원래는 조금 더 약세 국면을 만들 줄 알았어요. 이 647선을 이탈을 하면서 만약에 빠르게 올라타지 못한다면 571선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647선을 지금 빠르게 지지받고 그대로 지금 665선 정도 자리까지 올라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코스닥도 665선을 내일 시장 흐름에서 올라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바닥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수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피는 다소 불안한지 매수 수급은 강력하게 유입되지 않지만 이 코스닥 쪽에서 강한 순매수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선물에서 강한 매수력과 그리고 이 코스피 200 콜옵션에서 또 강한 매수력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의 강력한 이 현물 매수력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상승을 지금 예측을 하면서 코스피 200 선물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수 상승도 더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는 크게 불확실하게 강력한 하락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인버스 같은 거 투자하지 마시고 서서히 이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파트너님께서는 지수의 하방이 좀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의견보다는 상방 쪽으로 좀 우세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2,424선, 코스닥 쪽은 665선 내일의 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등하고 있는 우리 시장 안에서 또 박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섹터와 좀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어제도 파트너님께서 정치 테마 이외에 좀 집중해 봐야 되는 쪽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신 테마인데요. 오늘 범양건영, 일성건설 상한가 안착해 있고요. 프리엠스, 남광, 토건과 같은 종목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적어도 항공기술 발전 덕분에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수요가 올해 대비 2035년에는 500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관련 이슈와 종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화장품입니다. 중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국내 화장품 관련주인 DYD, 한국 화장품 제조, 넥스트아이, 삐아, 코스맥스까지 상승세 보여줍니다. 하나씩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뭐 매주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그런 테마이기도 한데요. 오늘 네. 또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정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이제 이 영업일 동안 이제 정치 테마 주들만 기승을 부렸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억지로 이제 이슈를 열심히 찾아본 결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딱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시간 외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도 좋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는 이제 정치 테마가 기승을 부리기 전부터 매주 부각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을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좀 시장이 눌렸을 때 많이 눌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 8일 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를 원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뉴욕 포스트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젤란스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회동에 관련해서 그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 이건 이제 새로운 소식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젤란스키 대통령이 이제 평화를 한마디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이제 다시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토를 만약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나토에 포함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탈퇴를 검토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만약에 돈을 잘 낸다면 나는 나토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방위비 문제, 분담금 문제가 상당히 조금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 나토의 불확실성을 조금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젤란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해지는 그런 국면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젤란스키 대통령이 며칠 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가입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적인 포지션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눌렸던 현대 에버다임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오늘 이미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다소 좀 우리가 따라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부각받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나올 때마다 좀 강력하게 상승을 일으켰던 현대 에버다임이 조금 만만할 것 같은데 오늘 한 13% 정도가 이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세를 그냥 턱하니 따라잡기보다는 서서히 좀 분할로
7,48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기술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고요. 요즘은 하도 이제 등락이 좀 거세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7,480원이 이탈되지 않고 재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9,000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한 8,000원대부터 7,48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모아가시고 1차는 9,050원, 2차는 10,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현대 에버다임을 계속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 콘크리트 펌프 카 그리고 이제 타워 크레인 그리고 소방 특장차 그리고 크레인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이 드릴 크레인 트럭을 현재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대표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이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진출한 이제 몇 안 되는 국내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안에서는 현대 에버다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7,400원대 부근에서 8,000원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뭐 오늘 대장이죠. 삼성 SDI도 5%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중소형단의 뭐 세비캠, 코인테크와 같은 종목들도 상승세 보여줍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이슈가 딱 때마침 또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이슈가 없으면 안 건들잖아요. 네. 근데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이제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퀀텀 스케이프가 이 전고체 배터리 출시를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세라믹 분리막 생산 공장을 구축해서 비샘플 셀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비샘플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을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적인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또 거기다가 최근 좀 이런 이제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시장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수요가 이 저고도 항공 기술 발전 때문에 현재는 이제 0.6 기가와트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35년에는 302기가와트시까지 증가할 것이다. 한마디로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솔직히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다 전고체 배터리 쓰지 누가 다른 배터리 쓰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용화가 진짜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이번에 온산 공장에서 이 황화 리튬 데모 플랜트를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9월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에 주가도 조금 많이 빠진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긴 하지만 이 전고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짧은 반등력은 지금 가격에서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짧은 반등력은 34,000원 정도, 34,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36,0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세를 돌파한다면 이 36,000원 자리를 돌파하려면 시장도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 전고체 관련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불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34,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36,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차 TP와 2차 TP 36,000원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입니다.
뭐 11일에서 12일 이제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개최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 부양책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좀 궁금한 점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파트너님. 네, 그래서 네. 오늘 이슈 중에 이건 이따가 얘기해야 되겠죠. 일단 화장품 sek터 먼저. 네. 네, 일단은 이제 중국이 오는 이제 11일에서 12일 연례 회의인 이 중앙경제공작 회의 이것을 이제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 화장품 섹터들의 강력한 상승력을 현재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이제 보건산업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 화장품 산업이 그러니까 산업 중에 이제 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젊은 층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증가율이 5.9%로 5년 만에 가장 높게 현재 나타났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화장품 섹터 업황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측면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수출 실적도 좋아야 되겠죠. 대한 화장품 협회의 올해 상반기 미국 수출액이 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쪽은 다소 조금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이 미국 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솔직히 한 내년 정도 되면 이 중국 쪽 수출액을 미국 측이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국면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대형 OEM, ODM 업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오늘 한 14%나 무려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온 것이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 즉 이 화장품 개발 생산 ODM 업체 중에서 처음으로 2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가장 강한 수급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꺾이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14만 3천 원 정도 라인에서 우리 좀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17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했었죠. 탑픽 종목으로 제가 네. 코스맥스를 찍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제 이슈적으로 전부 달았던 이 종목들 중에 그나마 화장품 섹터 이 종목이 실적이 좀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어요. 코스맥스가요. 저는 솔직히 네.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아까 이제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적이 좀 들쑥날쑥하고 그렇게 뭐 많이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네. 하지만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키우고 있는 섹터가 그나마 이제 화장품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슈에서는 네. 그래서 탑픽으로 코스맥스를 꼽아 보았고요.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14만 2천 원 이하로 쭉 이제 분할로 13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 잠시만요. 다시 일봉상 흐름을 보면서 14만 2천 원 정도 자리서부터 그 밑으로 한 13만 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 13만 6천 원 정도 자리를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13만 6천 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쭉 모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그대로 반등이 나올 경우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17만 원, 16만 원 이 정도 자리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코스맥스였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 14만 9,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4만 2천 원 부근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파트너님, 오늘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매일매일 일단 좋은 정보를 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또 거기 안에 또 SNS를 통해서 좀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또 무료 종목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다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상승 시장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켓나우 3부에서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던 이슈와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